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예, 국내 증시가 방금 신군이 얘기한 대로 음이선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꿀팁,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2,300을 순간 깨고 내려갔지만 또 그때 한참 증권사 레포트가 계속 목표치가 낮아졌죠. 제 기억에 한 6개월 전인가요? 아마 증권사의 레포트들이 거의 한 2,700 정도 바닥점 아마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제는 2,200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말 쓰잘데기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측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예측 자료가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놓는 것은 최소한 펀더멘탈 기준으로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준선이 돼갖고 그 아래가 내려가면 그건 역버블, 소위 과매도 구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활용을 해야 되시 그게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2,300을 깨고 내려간 다음에 지금 주가는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뭘까요? 이제 바닥 찍었느냐라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물론 아직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닥이다 그럴 때는 이 주가가 어느 일정한 궤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30년 이상의 경험 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바닥은 누차 얘기했던 대로 찍는 게 아니에요. 야, 저게 바닥이다. 근데 우연히 거기서 맞고 올라갔다 해서 야, 저 사람 잘 맞췄다. 빵점짜리입니다. 계속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운이고 연속적으로 맞추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의 계좌를 높게 하는 겁니다. 대신 항상 내가 주식을 항상 이겨야 돼요. 항상 이기는 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위바위보 안 내고 예측했을 때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다는 거야. 근데 가위바위보 보고 내는 건 지지 않죠. 근데 조금 늦죠. 왜냐하면 얘가 보고 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주시장에서 내가 바닥을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닥이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그게 예를 들어서 지수상 뭐 얼마 정도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뭐 한두 달 지나갔다든지 지나간 다음에 걔를 맞추는 것을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싫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Why? 항상 제 강의는 why? 그 이유가 있잖아요. 만약에 주가가 상승장으로 돌았었을 때 한 두세 달밖에 안 올라간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거 찍어야 되죠. 아니 내가 한 달 동안 보거나 두 달 동안 보고 들어가면 거의 배꼽이거나 아니면 어깨인데 그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장은 바닥을 딱 찍잖아요. 찍으면 이게 얼마 가는 사이클, 기본 사이클이냐면 31개월 가요. 그죠? 3.1운동 만세. 어렵지 않잖아요. 미국은 더 그래요. 미국은 바닥을 딱 찍잖아요. 바닥을 딱 찍으면 얘는 우리나라 장 곱하기 기본이 2배예요. 몇 번 들어요? 66번 들어. 한 번 들으면 까먹지 않죠. 이게 기본이고 미국을 한 번 가면 10년 가요. 지금 미국 몇 년 갑니까? 2008년도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미국은 13년 이상 가는 거죠. 한두 달 내가 보고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유튜버나 아니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그 소위 찍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막 찍는 걸 좋아하세요. 막 주가 내려갈 때 멋있어 보이잖아요. 쫙 내려갈 때 저기 바닥이야. 그러니까 깨지잖아요. 입 싹 닦습니다. 그럼 또 다음 바닥을 또 얘기해요. 고장난 12시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은 찍는 게 아니라 바닥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은 내가 이게 올라가는 걸 보고 조금 늦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이 31개월이고요. 미국은 기본이 66개월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직까지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직은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몰라요. 진짜 바닥을 찍었는지는. 대신 여기서 나타나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를 그냥 지나간 다음에 얘가 바닥을 찍었네 안 찍었네가 아니라 그 공식을 여러분께 진짜 공식을 이렇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보고서 얘 바닥 찍었겠는 걸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뒤에 화면 보시죠. 이게 뭘까요? 신군.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와, 무지하게 길죠. 예, 어느 나라 주가냐면 미국 증시입니다. 그죠? 미국 증시인데 1987년, 와, 이거 뭔가 떠오르는 거 있죠? 1987년 그럼 벌써 떠오르는 게 블랙
먼데이죠. 여기. 블랙 먼데이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의 장기 차트예요. 여기서 느끼는 거죠. 아, 결국은 경기는 우상향하고 주가는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국 증시 보면 이렇게 널뛰게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모멘텀을 맞춰야 먹어요. 그러니까 타임을 맞춰 들어가지만 먹는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이렇게 내가 찍어도 먹어요. 다만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중간에 하락장이 왔을 때 이때 내가 뭔가 완급을 조절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 준다. 어쨌든 자 1987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이거 몇십 년입니까? 대충 따져도 한 40년 정도의 주가 그래프인가요? 한 40년 정도의 주가 그래프에서 요번에 장이 차지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장은 지금 동그라미 쳐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끝에 1987년도의 주가 이게 여기 숫자가 절대 숫자가 높아서 얘가 안 보이지만 주가가 대표로 급락했던 구간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그다음에 여긴 또 어딜까요? 신구는 떠오를 때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때를 떠오른다면 어디가 딱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어디가 떠오르세요? 저는 빌딩이 무너졌을 때. 9.11 테러 때? 네. 예, 저도 갑자기 TV 보다가 그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처음엔 그게 실제 상황인지 몰랐어요. 참 어제 여러분들 아베가 그거 보셨죠? 저 처음에 그게 무슨 가짜 뉴스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김 팀장한테 한참 일하던 중이니까 야, 이거 진짜 뉴스냐 제가 물어볼 정도였는데 그거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저 트윈타워가 무너졌을 때 실제 제가 뉴욕 가서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여의도의 트윈타워 정도의 아주 작은 그 공간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무너진 거죠. 그죠? 맞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2001년도 여기가 방금 신우이한테 2번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3번 지역도 보이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이요. now. 지금입니다. 지금 얘도 역대급의 하락에 해당합니다. 아니 소재비 얘가 무슨 역대급의 하락에 해당합니까? 주가가 한 S&P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 좀 더 빠졌다가 가는데 이게요.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 주가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갔을 때 진폭 갖고 따지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파동 갖고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말씀 드리고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신군이 강가다가 돌을 던졌을 때 몇 미터 나가겠습니까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접근을 50미터 나갑니다. 70미터 나갑니다. 그죠? 이건 찍는 거잖아요. 저는 찍는 게 아니라 현상. 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신군이 공을 던졌다가 언제 이 돌이 물 밑으로 간다냐면 물수비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어딘가 가다가 세게 던졌으니까 신군이 여러분들 다 보십니다. 가까이서 보면 체구는 크지 않아도 세게 던질 거거든요. 아마 이거 던져도 저보다 더 잘 던질 것 같습니다. 핑 하고 돌아간 다음에 이게 물 단 다음에 몇 번 튕튕튕 튀기겠죠. 그럼 거기 어디 근처인가가 꼭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생의 전환입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진폭으로만 얘기하면 작년에도 2020년에도 보시면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 수없이 많은 하락이 오거든요. 하지만 파도로 보면 얘 역대급, 역대 빅4 중에 하나가 이 주가 하락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지난주에 데이터를 갖고 왔었는데 미증시 역대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S&P 500이 50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다. 50년이네요. 40년이 아니라 앞에 거까지 더하면. 근데 나스닥 지수는 역대 최악의 상반기를 하락세를 보였다. 62년 이후에 79년보다도 더 갔네요. 얘들은 데이터를. 그죠? 1987년보다 더 갔네요. 62년 이후에 가장 크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못 느끼지만 얘는 역대급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뭐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은 얘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대요. 독특한 패턴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이 그림을 한번 쭉 보시고요. 이게 역대 빅4 중에 하나,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얘가 주가 하락한 빅4 중에 하나야? 그렇습니다. 87년도 이후에 그 중에 하나인데, 뒤에 가면 좀 이따 이제 자세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 어쨌든 지금 주가가 요번에 7월 달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여러분들은 얘가 주가가 상승을 줬을 때 이 상승의 이유를 자꾸만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알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에 수재님 제가 그거 알아내봤자 제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용불용소입니다. 쓰면 쓸수록 늘어납니다. 제가 요즘에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마찬가지로 김 팀장이 저를 케어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엘리베이터 딱 내려갈 때 제가 차가 어디에 뒀지라는 걸 제가 계산하고 내려갑니다. 어느 때인가 보니까 아침에 생방송 와야 되는데 차를 찾는데 한참 외먹었습니다. 끽끽끽거리고 막 찾느라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매번 이제 올라간 다음에 내려올 때는 항상 내가 차를 어디다 뒀지라는, 그러니까 오늘도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원래 되던 데가 아닌데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잠깐만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연습하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주가가 상승할 때 무조건 딱 두 가지만 고려하십시오. 야, 너 올라갈 때 경기가 좋아서 올라갔니? 그럼 이건 실적 장세예요. 두 번째, 야, 금리가 초저금리니? 그럼 이건 유동성 장세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게 아니면 뭔데? 근데 마지막 하나의 변수가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주가가 이미 많이 반영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녹색종이라고 얘기했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서에서 하니까 유튜브에 댓글창은 모르겠지만 녹색종 놈은 처음 들으시면 녹색종이 뭔데?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셨죠? 얘가 딱 지난달 기준으로 드디어 제가 보는 아까 신군이 강가에 돌을 던졌을 때 이 돌이 어디가 이제 꼭지일까라고 하듯이 주가가 내리꽂을 때 어디가 바닥에 그럴 때 드디어 기준점이 들어온 곳이 지난달이었어요. 6월달 말의 주가. 그게 바로 2332포인트였거든요. 그럼 거기가 바닥이냐? 아니, 바닥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 아래가 바닥존에 가까워진 겁니다. 여기 어딘가가 바닥을 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주가는 바닥을 찍을 때 어떻게 치냐면 공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그냥 딱 멈추는 게 아니라 통통통통 거리잖아요. 왔다 갔다. 이걸 하나의 패턴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실소 구간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걔를 저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걔를 관찰해 왔지 않습니까? 계속 관찰하니까 너구나 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 애는 놓친 적이 없습니다. 바닥이나 꾹지나 얘가 이제 꺾어지는구나. 얘가 턴하는구나. 정말 진인사태처럼 열심히 하니까 그걸 보여준다고 그러죠. 항상 그걸 여러분께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그러면 어떻게 상세했니? 너 경기나 금리 때문에 상세했니? 아니면 너 녹색존 때문에 상세했니? 자, 이런 가운데서 드디어 7월 달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7월 달에 CPI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 그러니까 7월 달 CPI가 6월분이죠. 지난 6월 달에 CPI가 발표했을 때 시장은 호들갑, 제가 생각할 때 딱 호들갑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는 이렇게 딱 보면서 얘는 CPI가 올라가는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8.6 같다고 막 장이 막 내려가면서 막 난리가 난 듯이 얘기하는데 전 정말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각자 연구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보면서 얘는 올라갈 수 있겠는 걸 CPI. 근데 이번에 7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근데 결론 하나 중요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CPI가 만약에 7월 달에 올라가 갖고 시장이 호도발 떨어져서 빠지면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계산상으로 볼 땐 이건 매수의 찬스지 매도가 아닙니다. Why? 항상 중요한 거잖아요. 왜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설령 만약에 그것이 틀릴지라도 그렇죠? 그것이 틀릴지라도 저건 팩트야.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했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어디냐. 근데 얘는 당연히 맞을 때가 많다는 거죠. 자, CPI, 7월 CPI. 이때 만약에 얘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미국도 찬스고 우리도 찬스다.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바닥은 요렇게 옵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얘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미리 얘가 주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얘가 꼭지치고 꺾어질 때 미리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얘가 지금 올라갈 때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죠. 얘는 꼭지를 칠 때는 이렇게 꼭지 칩니다. 왜? 한 번 갖고는 안 되거든요. 얘가 왜냐면 99번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한 번 꺾어지는 걸 보고 제가 아무리 꼭지를 쳤다고 한들 아무리 중국보다 나쁘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행동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비유법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주가가 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9월 달에 얘가 주가가 나쁘다고 했죠. 이러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어떤 거 기억나냐면 9월 달에 작년 9월입니다. 그게 작년 9월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방송에 하면 다른 용어 쓰고 싶은데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주가는 헝다 문제가 질비하고 밤에 도심 한가운데 불이 나가는 저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증시가 나쁜 자존심 상하지만 나쁩니다. 어때요? 기억딱 남죠? 신군. 기억딱 남잖아요. 여러분들도요. 그걸 참 많이 하겠어요. 지금도 제가
이 방송에서 유튜브 할 때 지금 들어와서 그걸 고맙다고 인사해 주신 고마운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제가 감사하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계시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꺾고 전에 미리 얘기를 해요. 얘가 이렇게 나오면 꼭좀 다루고 거기다가 아까도 했지만 7월 달에 CPI가 얘가 만약에 높게 나와서 시장이 만약에 한 번 더 두드려 맞는다면 최소한 거기는 짧은 반등이라도 오기 때문에 얘는 도망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닥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이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진 바닥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떠나고 볼까요? 자, 렛츠고 갑니다. 자, 보시죠. 자, 이 장은 두 가지의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2300이라는 숫자와 2330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2300은 이게 심적인 지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음유선 얘기할 때 음유선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라는 게 있어요. 자, 세 가지. 거기 유튜브에 아마 지금도 들어와 계실 텐데 거기다가 심팬분들 세 가지 좀 거기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지금 써먹는 이 기법은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밑에 갈 때는 100포인트 단위의 어떤 심리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2300 아래 푹 담갔잖아요. 이게 한 번에 그냥 안 깨집니다. 일단 튕겨 올라요. 두 번째는 몰라요. 일단 한 번째는 최소한 내려가면 튕겨 올라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올라가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내가 최소한 단기적 2300 아래에서는 얘가 주가가 위로 뜨려고 하니까요. 그럼 잠깐 얘는 어디까지 떠야 합리적인 걸까요? 그건 뒤에 가서 자세하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지금 2332라고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 분석으로 보는 사람들은 2600을 본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 뭐 2200을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2600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2600인 게 틀린 건가? 아닙니다. 제가 그들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2600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걸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600 아래는 밑으로 갈 때 분할 매수하면 괜찮다라고 그들은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2600 기준은 바로 청산가치 PBR 1을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저의 기준은 뭘까요? 저의 기준은 뭐냐면 항상 이게 어떤 손바뀜 현상, 저산이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물량이 털리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주인공이 바뀌는 과정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손바뀜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줘야 얘가 바닥을 찍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바닥을 찍는다는 것은 가격상으로도 많이 빠져 있어야 되지만 기간상으로도 많이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한참 바닥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 최소한 주가가 바닥을 찍으려면 6월 이상 지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여기 계산치를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올라갈 때는 31개월이지만 얘가 내려갈 때는 18 욕하면서 내려가거든요. 그럼 얘가 아무리 안 돼도 1년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데 얘가 잊지 말자 625. 얘가 3,316포인트를 작년 6월 25일 날 꼭지를 치고있기 때문에 무조건 1년이 지나야 얘가 기간상으로도 얘가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이제 드디어 이제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마트머니들. 그러니까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내가 묻어둬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묻어둬서 장투의 개념. 사실 1년 그러면 장투도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내려갈 때 묻어둬서 내가 1년 정도 있다가 나의 레코드가 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할 때는 플러스 값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봐도 많이 빠지고 기술적으로 봐도 많이 빠졌거든요. 소위 주인과 개의 문제, 강아지의 문제. 이게 이제 너무나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다라는 측면이 바로 이 과매도적이기 때문에 그 긴소는 2330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번 달 봐야지 알겠지만 살짝 빨간 색깔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너 왜 떴니? 나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얘기 안 해도 되죠. 근데 우리 금리, 여러분들 7월 13일 날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했죠. 금통위에서 금리 얼마 올릴 것인가? 여러분들 과연 얼마를 보고 계십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는 50bp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미 여러 차례 이 물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미국이 오늘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월가에서 25만 내지 26만 건의 신규 일자리를 예측했는데 37만 2천 건이 늘어났어요. 그럼 거의 75bp가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우린 그렇다면 50bp. 제가 걱정되는 게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50bp를 올리고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걸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올라가는 게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금리 사이클이 내려가서 올라간 것도 아닌 거죠. 얘는 단지 아까 제3의 변수, 너무 많이 빠졌구나 했을 때 일시적인 물량 공배 현상 때문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서부터 약간 들어주는 이런 파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버핏 지수입니다. 버핏 지수가 한참 위로 올라갈 때 과열거에다 할 때 얘가 130을 넘어갔었죠.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90 아래 언더에 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가치를 대신하는 GDP 분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가 되냐? 그럴 때 이게 지금 현재 기준점 보시면 여기가 100이니까요. 그냥 1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언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매도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얘가 합리적이라면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주가는 있지만 항상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버블로 올라가고요. 항상 내려갈 때는 역버블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왜 역버블로 올라가고 올라갈 때 왜 버블로 올라가는 것은 누차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올라갈 땐 더 올라갔고 내려갈 땐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내려갈 때 더 많이 내려가냐면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언제 어느 때 수시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딱 제자리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만약에 어디가 바닥이다 또 올라갈 때 어디가 꼭지다 그러면 항상 그 위, 그 아래에 어떤 나머지는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올라갈 때 얘들이 만약에 여기 이상이 125 이상이 만약에 꼭지다. 125가 만약에 고점이다 할 때는 쭉쭉쭉 올라가다가 여 위에서 음봉을 딱 때리면 너 꼭지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걸 퓨전 매매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얘가 90 아래에 들어오면 너는 90 아래 지금 내려와 있지. 너 그럼 바닥이야 그럴 때 이 아래에서 얘가 계속 쭉쭉쭉 빨 때는 음봉으로 빠지잖아요. 내가 내려가다가 양봉을 줘야 가장 미니멈 신호가 올라갈 때 매도세가 강해지니까 월간 단위 음봉을 때려버리고 얘가 올라갈 때 밑에서 올라갈 때 양봉을 줘야 매수가 강한 거잖아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 이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그림 공부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얘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도 얘가 너무나 역법으로 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미 2,600을 얘기하는 그들의 어떤 청산 가치 그다음에 저희가 보는 기초 볼 때 가격의 바닥과 기간 바닥이 오는 2,332 그다음에 뭐 버핏 지수 이런 걸 봐도 과매도 그러니까 얘는 뜬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 너 너무 많이 빠졌잖아.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너무나 많이 빠졌는데 빠져서 올라가는 건 맞는데 왜 필요면 지금 올라가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지금인데 그럴 때 첫 번째가 미국입니다. 제가 이거 참 많이 얘기합니다. 어느 날 어느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밑으로 폭락을 보여요. 그럼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내가 놓쳤구나. 스스로가 놓쳤구나. 이걸 얘기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저 그림 한번 여기가 지금 몇 월 달에 제가 몇 번 이거 공개하죠. 여기가 2022년 들어가서 얘가 1월 달이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거. 얘들은 왜 올해 장사 각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주말에 강한 종목은 아침 시가 대비 올라가서 그날에 강한 놈은 그날 양봉을 주는 종목이 그날에 주도주고요. 요번 달에 주도주는 월초 대비 올라가는 게 주도주잖아요. 올해의 주도주는 예를 들어서 한국우주 같은 경우 보면 1월 초의 주가에 비해서 연초 주가에 비해서 연봉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결혼할 때만 연봉 따지지 말고 주식 투자할 때도 연봉을 따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월봉도 안 보는데 연봉 보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얘가 1월 여기가 쉽게 하면 2022년 아래니까 얘는 연봉이 음봉이죠. 이해가 갈까요? 얘가? 저희도 이 공식적으로 미국을 여기서 11월 달부터 또 뭐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때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TV 나와서 해짤게요라고 SQQ를 얘기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신구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연초 아래 음봉을 때린 겁니다. 장대 음봉으로. 얘가 두들겨 맞아도 일단 1월 달에 벌어놓고 두들기거든요. 근데 내가 1월 달부터 이게 뭐지? 장대 음봉이나? 일단 해질 놓고 봐야지. 왜? 애매모하면 해질하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종보는 무조건 번다? 아닙니다. 물론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버티면 번다? 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피난처 사는 게 뭐냐면 해고 밀리면 버티세요. 버티면 법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항상 종합의 사이클을 봐야 되는 겁니다. 뭐래도 해줘야 됩니다. 뭐래도. 미쳤어도 뭔가 주식을 줄여놓든지 아니면 뭔가 해지라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장투하면 번다? 근데 그게 딱 하나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수는 그렇습니다. 지수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내가 069500 그러니까 ETF 상품이야. 종합주가지수를 종목으로 바꾸는 그건 맞습니다. 그럼 모든 여러분 지금 사화정 시대의 주도주 중에서 지금 이 고점을 베끼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서 보십시오. 무조건 갖고 버티면 번다? 이건 공부 안 한 자들, 게으른 자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무슨 뭐 어디에 대사가 쓴다 영화에 그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야 그럼 너는 실수 안 하니? 실수하죠. 그러니까 실수 안 하려고 자꾸만 제가 항상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겁니다. 좀 더 세게 얘기할 걸.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방법 없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존재하는 겁니다. 저희가 1월 달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가 6월 달이죠. 우리나라 1월 달하고 6월 달 폭락 갔잖아요. 얘가 음봉을 때리는 어딘가는 우리 장이 폭락을 합니다. 특히 240 아래에서 음봉을 때리면 토끼여야 돼요. 그때 얘가 음봉을 때릴 때는 이렇게 월초 아래 장대를 줘버립니다. 근데 얘가 요번 달에 고맙게도 신군, 얘가 지금 뭘 주고 있습니까? 양봉이요. 양봉을 주고 있죠. 그죠? 왜 얘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얘들도 소위 얘기하는 PR 기준으로 보면은 그동안에는 과열됐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PR이 이 밑에 저점을 찍은 것이 1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15배 수준이면 이거는 이 버블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워페 그 상으로 할 때 한 86 정도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적정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프라이머리 키는요. 지금 뭐 아무리 우리가 앉아서 뭐 분석을 하고 이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더라도요. 미국이 내려가 버리면 이런 용어가 방송에서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소위 우리 어렸을 때 얘기했던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말짱 도루묵입니다. 얘가 뜬다고 뜨느냐? 아니요. 얘가 떠야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하나가 만족한 겁니다. 얘들의 상승 없이 우리가 뜨는 건 올라갔다 또 무너집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또 그 어떤 나라도 조건이 미국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안 뜨는데 어떻게 우리가 뜨겠습니까? 근데 얘가 땡큐인 거거든요. 얘가 땡큐니까 이번 달에 자꾸만 제가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걸 발해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해돼서 뜨는구나. 미국이 들어서 뜨는구나. 근데 미국도 지금 보면 여기 빨강이고 여기 빨강인데 여기 빨강보다 엉덩이가 쳐져 있죠. 밑으로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애플이 10이 나와야 되는데 애플이 10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올라가도 얘도 두드려 맞습니다. 그럼 너 어디까지 갈래? 자, 미국부터 먼저 찍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얘 미국 어디까지 갈게요? 진돗개 올립니다. 보세요. 얘가 5일선이 외바닥일 때는 20에서 두들기죠. 네. 이렇게 5일선이 외바닥 때 20에서 두들기죠. 5일선이 쌍바닥이니까 20을 돌파했죠. 그죠? 얘도 보시면 5일선이 외바닥이니까 20에서 두들겼거든요. 근데 5일선이 쌍바닥이니까 20이 터나죠. 근데 20선은 외바닥이죠. 네. 외바닥이 어디서 두들겨야지 정석입니까? 60.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존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신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교육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훌륭한 사람 많지만 이게 아는 거하고 또 가르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리고 쉽게 가르치는 사람 중에 안 한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하길 듣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숟가락 놓으십시오. 매매하지 마십시오. 공부 안 하려면 매매하지 마십시오. 자, 얘는 지금 보시면 얘는 올라갈 때 얘는 이게 작은 게 두 개니까 그래서 쌍바닥 그런 겁니다. 5일 쌍바닥이 2턴 했거든요. 이게 왜 받을까? 얘는 일반적이면 얘는 목표치는 60선이 일반적인 목표치입니다. 근데 얘는 항상 움직일 때 일반적인 목표치와 세력형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갈 때 4,600, 얘가 올라갈 때 3종 바닥일 때 여러분들 여기 중간 올라갈 때 여기구나. 올라갈 때 4,600이 넥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이면 얘는 미국 시장조차도 이따 60선이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근데 얘가 세력형으로 얘가 여기가 의미 있는 바닥이네 그럴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무조건 첫 번째는 진돗개 원리. 두 번째는 넥라인까지 간다라고 딱 박아놓으면 됩니다. 넥라인이니까 여기 앞에 고점이죠. 여기까지 가지면 얘는 이게 달라지는 데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얘는 올라가면 여기나 여긴데 나머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를 뭘 보느냐. 5호선 매번 얘기하죠. 올라가다가 5호선 바디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고우. 얘가 어디선가 5호선 바디 나면 네가 드디어 조종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6공선과 직전 고점 여기를 보면서 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경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금리가 똥금리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많이 빠져 올라가고 미국이 올라가서 올라가면 그러면 재계를 아무런 의미점도 없네요. 아닙니다.
얘는 바닥 신호가 바닥입니다라는 신호도 안 났지만 딱히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야,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이 밑에 녹색 존을 보십시오. 얘가 녹색 존 위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국핸들 법칙 속에 있죠. 얘가 녹색은 음봉이거든요. 녹색 존 다음에 무슨 봉이 나와야 바닥 중에 하나죠? 양봉. 양봉이죠. 이거 녹발이라고 합니다. 이걸 녹색 존 이후에 빨강. 녹발이죠, 얘가. 녹발이거든요. 어딜 봐도 그랬어요. 어딜 봐도. 고점 중에 하나는 음봉에서 고점을 때려버리고 얘가 바닥 중에 하나는 양봉인데 지금 장상은 그래도 빨강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참 다행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게 누색이지만 월봉상에서 양봉을 준 다음에 일봉상에서 독특한 패턴. 아까 바닥 이렇게 온다라고 신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고 내가 매매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미국을 잠깐 보시죠. 아까 그 그래프를 풀어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을 디테일하게 풀어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월 달에 87년 10월 블랙 먼데이 때 딱 하루에 주가가 22%나 폭락을 줬죠. 잘 보시죠. 바닥을 찍을 때 어떻게 찍나 보시죠. 지금부터. 밑에 녹색을 주목해서 보시죠. 신고 녹색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녹색이 여기 9.11 테러 때하고 여기 2001년도는 9.11 테러가 있었고 2003년도에는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전이 있었잖아. 네. 밑에 녹색이 뭘 주고 있나요? 하나, 둘. 이름하여 무슨 바닥을 주고 있습니까? 아, 쌍바닥. 예, 녹색 선이 쌍바닥을 주는 패턴이 나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very easy, very simple, very 고급입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지금 얘가 이렇게 막 무너졌을 때, 왜냐면 지금 얘를 왜 봐야 되냐면 미국이 떠야 뜨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럼 여기 보시죠. 리먼 사태 때. 리먼 사태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주가를 보시죠. 여기는 녹색이 쌍바닥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장세랑 가장 비슷하게 모양이 나오려면 요 모양을 나와줘야 됩니다. 요 모양을 줘야 됩니다. 그럼 요 모양은 뭐냐면 여기 이 선을 주목해서 보셔야 바라겠습니다. 얘가 녹색이 쌍바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모습을 줘야 되냐면 얘가 20평선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개하는 롱텀의 쌍바닥을 주든지 아니면 얘가 어떻게 올라가줘야 되냐면 20선이 이렇게 N자형 패턴을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제가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역대급의 하락을 이렇게 다 뭉개댔을 때는 얘가 기본적으로 얘가 뭔가가 바닥을 찍을 때는 얘가 매수가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어떤 월봉상의 월초 대비 위로 줘야 되는데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그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패턴이 보여주려면 제가 그랬죠. 바닥을 찍었어도 얘는 몇 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패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는 패턴을 만든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소위 그거 말고도 주가가 많이 빠진 건 많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코로나19 때 주가 빠진 거죠. 이건 중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무슨 파동이 있는 겁니까? 지금 약간 L파동 구간에 있는 거죠. 주가 내려갈 때. 아까 주가 내려갈 때 지수상으로도 많이 빠졌지만 파동상으로 L파동 구간에 있을 때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들 그냥 중반 패턴에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지금하고는 역대급으로 다릅니다. 여기다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위 그럼 미국이 바닥 찍으면 우리는 다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뭘 봐야 된다고 하면 환율을 봐야 된다고 했죠. 환율 한번 보시죠. 아직 얘가 1300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이게 근데 우리만의 문제라면 우리가 막 관계당국에다가 야 환율 좀 방어해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밑에 거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와 비달러 간에 얘기한 건데 신고 내가 지금 어때요? 탄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신문 될까요? 안 될까요? 힘드네요. 안 됩니다. 글로벌적으로 돌아서야 되거든요. 유럽이 7월달, 9월달 통운다나 빅탭을 가겠다고 하는데도 유로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미 상반기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부분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 그럼 지금 도대체 어찌하오리까? 지금 장이 제가 살 때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 있습니다. 이 WTI 그 서부 텍사스 종주류 가격이 밑에 이제 CPI 이제 13일에 CPI가 발표했는데 한번 보시죠. 얘가 평균값이 높았을 때 8.5거든요. 그다음에 얘가 4월 달에 얘가 유가가 내려오니까 얘가 내려왔거든요. 8.3으로 내려왔죠. 그러다가 얘가 평균값이 얘보다 올라가니까 이거 올라갔거든요. 그럼 자 6월 달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여기 5월 달보다 6월 달에 얘가 약간 높아요. 약간 높습니다. 물론 얘가 CPI가 유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뭐 렌팁이라든지 기타 중고차 값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다른 게 다 떨어져도 얘가 안 떨어지면 미국 사람들은 물가가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얘가 약간 올라가요.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8.6에서 약간 올라간 8.7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죠. 하지만 아까 했지만 만약에 얘가 높아져서 만약에 얘가 주가가 휘청거리고 맞는다면 거기 아래는 최소한 단기주에나마 찬스입니다. 그 다음 지금 걸 한번 보시죠. 신군. 얘 유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 달에?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왔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얘가 CPI의 비중에 유가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얘가 내렸다는 얘기는 얘가 만약에 설령 8.7 나오든 더 나오든 얘가 다음 달에 7월 달 때 8월 달 발표될 때 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얘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간다는 거죠. 여기다가 중요한 것은 미국의 렌트값. 그러니까 렌트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렌트값의 상승 곡선이 이게 약간 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 효용법 직전에 얘가 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만약에 요번 달에 13일 발표해서 높아서 빠진다면 그때 오히려 제가 살 땐 찬스다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이걸 보여드렸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한번 나중에 되돌려서 한번 보시죠. 여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13일 날 중농 순방에 들어가죠. 그 외에도 밑에 보면 FOMC가 7월 달에 얘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직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올라가죠. 또 새로이 오미크론 새 변이가 이게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5배나 높고 또 기존의 오미크론 감염자도 재감염된다는 얘기가 또다시 나오면서 이게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메타버스 혼돈의 시대처럼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닌 겁니다. 다만 그렇게 아직까지 아닌 가운데서 우리가 관찰하게 받는 것은 뭐냐면 항상 바닥은 최악의 순간에 바닥을 뜨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얘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아직 월초 대비 뚜렷하게 양봉의 모습도 아니고 패턴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얘가 좀 아닙니다. 그래도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최소한 단기전에는 당금은 뜬다는 거죠.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죠. 얘가 이렇게 당그면 뜹니다. 얘가 내려와서 만약에 얘가 지금 약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밑으로 당그면 우리도 뜨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가장 바닥을 빨리 만드는 패턴은 요 그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롱텀의 쌍바닥이요. 근데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떻습니까? 얘가 만약에 이게 올라가도 이건 외바닥이죠. 그럼 얘가 올라가도 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번 눌려야 된다. 두드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소위 얘기하는 어떤 하락장 속에서의 반등이지 아직 추세의 반등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가장 먼저 구별 못하는 게 뭐냐? 추세하고 파동을 구별 못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얘가 올라갈 때마다 바닥 그러는 사람들도 뭐냐면 이 사람들도 추세하고 파동을 구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추세는 아직까지 하향세 물결에 있어요. 이 추세가 내려갔다가 얘가 꺾고 들려면 강력한 모멘텀은 이것과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다만 다행스러운 뭐냐면 얘가 아무리 하락 추세여도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 파동을 주는데 그 반등 파동의 영역에 지금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참 다행스러운 거죠. 나머지는 to be continued.